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쿠팡의 사무소 앞에 와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기업이기도 합니다. 쿠팡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그리고 유통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의 쿠팡을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팡의 기업 가치는 457억 달러, 약 63조 원으로 한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5위,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낮고 현대차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이마트, 롯데쇼핑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2010년 7월 이민 1.5세대인 김범석 쿠팡 의장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미디어 관련 창업을 해서 2차례 매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연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처음 쿠팡의 사업은 미국의 그룹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공동 구매 모델에서 시작합니다. 2년 만에 거래액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탑니다. 하지만 쿠팡은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셜 커머스로 시작해서 당시 지마켓 11번가가 선점하고 있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것. 하지만 기존의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이 이베이 형태의 오픈마켓인데 반해 쿠팡은 직접 쿠팡이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해 배송까지 직접 해주는 아마존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플랫폼만 제공하고 누구든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모델이어서 판매의 책임이 대부분 셀러에게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모델은 코스코처럼 유통회사가 물건을 구매해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책임이 쿠팡 같은 유통업체에 있습니다. 쿠팡은 2012년 첫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2014년 드디어 로켓 배송을 도입합니다. 주문을 하면 다음날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로켓 배송은 로켓맨이라고 하는 별도 배송 인력까지 채용해 운영됩니다. 주문을 하면 이틀 후에 도착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배송과 비슷한 서비스였죠. 바쁘기 그지없는 한국의 수도권 주민들에게 로켓 배송은 말 그대로 서비스의 혁명이었습니다. 특히 유학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로켓 배송은 구세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저귀, 생리대 등 생필품에서 시작된 로켓 배송은 이후 쿠팡 제품군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지금도 쿠팡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시작된 로켓 배송이 지금의 쿠팡을 만든 결정적 순간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직미입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류창고와 물류인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픈마켓보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쿠팡은 그래서 창업 이후 항상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2011년 200억 원의 첫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후 2014년 세콰이어 캐피털 1억 달러, 2015년 블랙록 3억 달러를 차례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쿠팡이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곳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고 여기에 쓰인 돈은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쿠팡이 2015년 6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야 물류 투자가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 투자로 대박을 낸 손정희 회장은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쿠팡이 첫 번째 한국 투자 기업으로 낙점이 된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2018년 11월에는 비전 펀드를 통해 20억 달러를 또 투자하면서 쿠팡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투자는 나중에 IPO를 통해서 10배의 수익으로 손정희 회장에게 돌아왔고 이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5년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지금의 쿠팡을 만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인 이유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김범석 의장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쿠팡의 숨겨진 조력자 그린옥스 캐피털의 닐 메타 CEO가 연결고리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년 쿠팡의 첫 투자자로 김범석 의장과 인연을 맺어온 그는 쿠팡의 위기 때마다 협상을 도와주고 현금을 사주는 결정적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시험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을 때 닐 메타가 한국으로 날아와 4억 3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상당시키지 못했다면 쿠팡은 2018년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닐 메타는 2015년 그린옥스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 펀드를 맡은 이후 계속 쿠팡에 투자해왔고
소프트뱅크가 대부분의 자금을 빼낸 지금도 쿠팡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닐 메타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쿠팡 이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닐 메타의 2010년 쿠팡 투자가 지금의 쿠팡을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쿠팡의 지속적인 투자,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쟁사들도 계속 투자를 받아서 물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몬, UMF, 11번가가 모두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왔습니다. 쿠팡만큼 공격적인 물류망을 구축한 회사는 없었지만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로 고객들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경쟁자인 이마트도 투자 유치를 통해 이커머스 회사인 SSG닷컴을 설립하는 등 전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2월에는 코비드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집 밖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로 낮춰버립니다. 코비드19가 유행하기 전만 해도 전 세계는 극심한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버블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도 슬금슬금 금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런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금리를 다시 낮춰버립니다. 여기에 각국 정부들은 위기에 처한 개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쏴주기도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습니다. 쿠팡에게는 기회이면서도 위기였습니다. 기회는 쿠팡의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면 없이 빠르게 배송하는 로켓 배송은 코비드 기간에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동안 로켓 배송을 쓰지 않던 가구에까지 쿠팡이 보급되는 엄청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경쟁자들에게도 비대면과 저금리가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경쟁자들은 계속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티몬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7천억 원을 유치했고 이마트는 2021년 지마켓을 3조 5천억 원에 인수했죠. 여기에 그동안 쿠팡의 돈줄이었던 비전펀드가 위기에 몰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는 2019년 위워크에 크게 물린 후 두 번째 펀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투자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김범석 의장은 오래전부터 자신해왔던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나스닥이 아닌 NYSE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하는데요. 국내 언론에 알려진 대로 차등 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가 당시 더 유리한 가치를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1년 3월 상장한 쿠팡은 주가 48달러, 기업 가치 100조 원의 기업을 토하는데요. 사실 2021년에 미국 주식에 상장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주 높은 가치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상장으로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표가 29표의 효력을 가진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 김범석 의장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최적의 조건으로 상장을 한 것입니다. 이 상장 타이밍은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선택이었음이 입증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티몬, UMF, 11번가 등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 같은 경쟁사들도 고금리로 재무적인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티몬, UMF 사태로 나타난 것처럼 이커머스 경쟁자들이 하나둘 나가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쿠팡은 대규모 자금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신사업에도 계속 진출하고 말입니다. 2021년 3월 쿠팡의 상장이 지금의 쿠팡을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자체 물류망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해 고객을 락인시킨 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15달러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멤버십이 있으면 프라임 배송이 무료이고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와 아마존 뮤직이 무료입니다. 쿠팡도 비슷합니다. 월 7,890원에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로켓 배송이 무료이고 쿠팡 플레이도 무료로 볼 수 있죠. 심지어 쿠팡은 음식 배송 서비스인 쿠팡 이츠까지 회원들에게 무료 배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난 8월 멤버십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크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락인 효과로 쿠팡의 가입자에 따른 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멤버십으로 얻는 혜택이 회비보다 크다고 느끼는 한 이탈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쿠팡의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도입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쿠팡 이츠, 2020년 쿠팡 플레이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쿠팡이 큰 계획 아래 멤버십 제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팡 멤버십은 쿠팡의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제3자 물류 서비스인 쿠팡 그로스에서 수익이 더 날 때까지
쿠팡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도입한 2018년, 지금의 쿠팡을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쿠팡의 국내 고용 인원은 8만 명, 분기 매출은 10조 원, 고객 수는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쿠팡을 비난하는 여론도 많지만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기업이 된 것은 맞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2010년 예고했던 대로 쿠팡은 한국 벤처의 전설이 되었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벤처를 보는 눈을 바꿔놨습니다. 최근에는 명품 온라인 쇼핑회사 파펜치를 인수하고 대만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5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과연 2021년 상장했던 $50의 주가에 다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